네, 이번 시간은 매입의 어, 50%, 25%, 10%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베어링 투자법에서 고배당 ETF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탑10 열 종목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나중에 실력이 있으면 30 종목을 다 이제 같이 이제 하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되도록이면 초보자분들은 10개 종목을 먼저 마스터를 하시고 이제 넘어가시기를 권유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할지 아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야겠죠. 그럼 간단합니다. 그냥 저평가된 주식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매입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느 정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이 한 주당 10,000원이라고 가정하죠. 10만 원이라고 할까요? 그냥 10만 원이라고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그냥 백분율적인 관점을 해서 한 주당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치평가가 이게 한 주당 100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져요? 네, 50만 원까지 만약에 반토막이 나면 여러분들에게서는 덧없이 좋은 투자의 기회임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50%까지 이게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회사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가치평가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예전에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을 이미 강의를 제가 다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직접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다 안 보신 분들은 그거를 보시고, 그걸 먼저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 밸류에이션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의 좀 약간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있는데, 저는 예전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주당 12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럼 나중에 50%가 되면 50%가 되면 반토막이잖아요. 반토막이 나면 그때 사도 괜찮다. 그러면 12만 원이 반토막이면 6만 원이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6만 8천 원인가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뭐 6만 원대까지 기다려서 사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제 지금 사셔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건데, 이미 그런 시기들이 오는데도 다 그냥 그냥 눈먼 장녀처럼 다 그 기회를 놓쳐요,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사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기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다들 떨키고 그걸 갖다가 그냥 그냥 눈먼 장님처럼 그냥 보고 있다가 나중에 오르면 이제 그때 사람 뒤늦게 이제 꼭지에 올라타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아주 객관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자기 밸류시라고 해요. 제가 삼성전자를 저는 12만 원이라고 제 입장에서 자기 밸류에이션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 7만 원밖에 안 돼. 그거는 밸류에이션 값이. 그러면 자기 밸류에이션은 만약 50%면 3만 5천 원대까지 기다려야겠죠. 네, 그거는 자기 밸류에이션은 스스로 그건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요. 누가 가치평가를 누가 얼마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대로 사셔도 되는데, 대부분 유튜브나 이런 언론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대부분 좀 그래요. 안 맞아요. 스스로 그걸 통찰하실 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끄달려 다니게 되면 거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이게 테마나 이슈 같은 데 이게 빠지게 돼요. 스스로 그거를 갖다가, 그래서 가치 평가를 스스로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자기 밸류에이션은 말 그대로 각 개인마다 그게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똑같은 종목도 밸류에이션 가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그건 스스로 그걸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 터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제가 다 저기 강의를 이미 다 올렸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다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짜리 회사야. 내가 이게 가치 평가를 했는데 근데 현재 주가가 50만 원으로 돼 있네. 자, 이 회사가 100만 원짜리 내가 봤을 때 이 100만 원짜리 회사야. 근데 현재 50만 원도 안 돼. 한 30, 내가 봤을 때 이거 100만 원짜리 회사인데 3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나요? 엄마이 땡큐 하고 사야 당연한 거죠. 이런 기회가 언제 와?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밸류에이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가정하에서 이제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다시 앞으로 가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좀 학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건 스스로. 그러면 이 회사가 100만 원짜리 회사인데 지금 현재 50만 원 이하야. 50만 원도 안 돼. 그러면 이게 저기 그때는 이제 차트나 이제 이런 다른 저기 밸류에이션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저기 뭐냐 그 기법이 많아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거를 보고 가면 그게 싼 종목이지 그 당시에는 안 보여요. 나중에 오른 다음에 이제 아 옛날에 그게 쌌구나 이제 그게 알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밸류에이션을 해야 돼요. 가치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밸류에이션. 그게 먼저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알면 그냥 좋은 회사들이 있네. 근데 100만 원짜리 회사가 한 120만 원, 30만 원이야. 그럼 사야 하나요? 안 사야? 그냥 안 사면 돼요. 그만해요. 근데 120만 원, 30만 원짜리 회사들이 있다가 딱 내가 이 회사는 100만 원으로 자기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50만 원까지 지금 막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네, 그때 사면 됩니다. 그게 바로 1차 매입 구간입니다. 그게 내가 밸류에이션 가격의 50%를 이게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전 강의에 ETF를 이게 초보자 관점에서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는 입문자 입장에서 ETF를 100만 원 샀잖아. 제가 아리랑 고배당 ETF를 100만 원치만 사라겠죠. 100만 원치 샀잖아. 그럼 그 중에 종목에 이런 종목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나? 그러면 내 전재산 다 몰빵해가지고 내 전재산이 한 1억인데 1억 몰빵해가지고 다 사야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아기예요. 근데 한 번 넘어지는 거에서 목숨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넘어졌다고 목숨을 잃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전 재산을 갖다가 몰빵을 하는 거는 마치 한 번 넘어져서 목숨을 잃는 거와 같아요. 기는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데서 한 번 넘어지면 당연히 넘어지겠죠. 거기다가 이제 넘어질 때 그때 목숨을 잃으면 아기가 되네 안 되죠. 여러분들은 마치 기는 아기와 같아요. 그럼 한 번 넘어졌을 때 그냥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또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100만 원을 내가 100만 원 ETF를 넣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 하나를 발견해서 그 탑 10 종목 중에서 50%도 안 돼. 50%도 안 돼. 그러면 그 종목을 어떻게 하나요? 네. 삽니다. 얼마죠? 똑같이 100만 원치만 사면 됩니다. 얼마? 가치 평가가 50%가 떨어졌을 때 1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나중에 요요로 오기 때문에 뭐냐 2배를 먹는데 100%로 다시 그러면 1억 원치 사면 1억 벌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기입니다. 기구입니다. 아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수의 영역에 들어가도 어느 정도 분산 투자는 해야 돼요. 저도 분산 투자 안 했다가 몰빵했다가 피를 몇 번 봤기 때문에 저도 뼈저리게 그 몰빵의 그 위험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전 추천을 절대로 안 드려요. 분산 투자, 분산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네, 공부를 하는 기회로 삼으셔야지 거기서 뭐 크게 돈 벌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깡통돼요. 멘탈이 흔들려서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멘탈이 안 흔들리면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의 투자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환경을 여러분들 갖다 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갖다 한쪽에다 물방하면 그게 안 돼요. 멘탈이 흔들려요. 근데 한 종목에 저기 100만 원만 하잖아요. 100만에서 뭐 저기 30% 손실 나보다 30만 원 손실 나는 거잖아. 반토막 나봤자 50만 원 손실 나는 거잖아. 50만 원치를 더 배워 여러분들은. 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좋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좋고 오르면 올라서 좋고 떨어지면 그 굴에서 배워서. 근데 액수가 크면 떨어지면 이제 저기 뭐냐 저기 그때는 이제 저기 뭐냐 저기 뭐냐 뭐 저기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죠. 눈깔 뒤집어지죠. 눈깔이 뒤집어지면 학습이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객관적으로 이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이게 그 적당한 금액, 너무 적으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종목만 사잖아요. 저도 한 종목만 사봤는데 한 종목만 사면 아예 안 산 것보다 낫기는 하는데 그냥 뭐 저기 이게 2배, 3배 올라가도 아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다 반토막 나도 봐도 아 그런가 너무 무뎌져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적당하게 사람이 이게 좀 약간 이게 내가 이게 그 주가에 대한 영향을 약간 받으면서도 너무 이게 끄달려가지 않을 정도 수준이 뭐냐면 한 종목 여러분들 제가 그걸 갖다 한 스톡이라고 해요. 그냥 원래 스톡이 주시는데 1토크라고도 하고 해요. 그냥 1토크라는 개념을 먼저 1토크를 갖다 저는 이게 초보자들은 100만 원을 잡기를 권유를 해요. 그러면 1토크가 아니라 1토크가 100만 원 단위예요. 그럼 100만 원을 갖다가 만약에 이게 100만 원짜리 자기 밸류에이션 회사 50만 원 떨어졌어. 50%가 떨어졌어. 50%야. 그러면 1토크 100만 원치만 사면 돼. 그럼 100만 원짜리 한 종목에 100만 원, 50만 원이니까 두 주를 살 수가 있죠. 그렇죠? 100만 원치 사는 거야. 그러면 이 회사가 나중에 여기서 50%가 떴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반토막이죠. 반토막 떨어질 때 사면 돼요. 그럼 거기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또 어지간하면 안 떠져, 확률적으로.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더 땡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치 평가한 금액에, 이게 가치 평가는 이게 그 회사가 나중에 또 이게 경영이 안 좋아서 쪼그라들 수도 있고, 나중에 돈을 잘 벌어서 이게 다시 불려질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1차, 되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기 밸류에이션 가격이 이제 바뀔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자기 밸류에이션 가격의 약 반의 반토막, 25%. 반의 반토막이죠. 반의 반토막까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면 여러분이 또 다시 1스톡을 이제 하면 돼. 1스톡이 100만 원. 그럼 25% 떨어질 때 100만 원치를 또 투자하면 됩니다. 그럼 또 떨어지면 어떤 거냐? 또 떨어지면 이게 이제 제3차 매입 구간이 돼요. 이제 이게 자기 밸류에이션이 100인데 1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냐고요? 발생을 해요. 시장의 괴리 현상이 발생을 해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최고 대표적인 게 작전한 애들이 주가를 갖다가 일부러 그 회사 주가를 갖다가 굉장히 박살을 내버려요. 주가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요. 왜? 많이 떨어뜨려야 많이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작전 애들이 이 회사가 막 이게 부도날 것처럼 설레발을 겁나게 쳐요. 시중에 이런 테마 이슈가 잘 되는 테마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은 것도 테마 이슈예요. 그럼 얘네들이 작전하는 애들이 이 회사를 갖다가 막 10배 이상 뻥튀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주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누가 봐도 10,000원짜리 회사야. 이 10,000원짜리 회사 갖다가 10만원까지 뻥튀기 시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회사를 갖다가 작전을 해가지고 10배를 먹고 싶어 해. 작전 애들이. 이런 경우가 최고 많이 흔하게 이게 시장의 괴리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그 괴리 현상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세력 분석하고 작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이런 시장에 이런 괴리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시중에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 회사가 작전 애들이 어떻게 하냐 마치 이게 도산하고 상장 폐지되고 망할 것처럼 막 이게 설레발을 쳐요. 언론과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댓글이나 여러 군데를 갖다가 이게 정부 유포를 해요. 마치 이 회사가 망할 것처럼. 왜? 이유는 간단해요.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럼 그럴 때 그걸 갖다가 이게 분별할지를 하는 이게 한 말이야. 근데 보통 이런 만약에 배당을 이렇게 꾸준히 주던 회사인데 회사가 그리고 저기 EPS도 꾸준한 회사가 그런 회사들이 가끔가다 괴리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나중에 저기 보통 이런 멍청한 개미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망할 것 같다고 막 뉴스에서 설레발 치잖아요. 근데 재무비 보니까 회사는 괜찮거든? 회사는 멀쩡한데 막 저기 시중에서는 막 바보들이 막 떠들어대는 거야. 바보들이 거기에 막 휘둘려 다녀. 이제 그게 이제 저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밸류에이션 했을 때 이 회사는 10,000원짜리 회사야. 10,000원짜리 회사야. 근데 작전 애들이 어떻게 했냐? 이 회사를 갖다가 이 회사로 해서 한 10배 뻥튀기 해 먹고 싶어 해. 근데 이 10,000원짜리 회사를 갖다가 지금 10,000원인데 지금 10,000원짜리야. 내가 밸류에이션도 10,000원이고 지금 이 시세가 10,000원이야. 근데 10,000원짜리 회사 갖다 10배 뻥튀기 10만원까지 끌어올려야 돼. 1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가끔가다 3차 매입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시장의 괴리 현상이 한 번씩 일어나요. 이게 가끔가다. 작전 애들이 대표적이에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작전 애들이에요. 작전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를 해줘.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혹은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주가가 떨어지면 여러분들한테는 큰 기회로 그게 다가와요. 그럼 작전 애들은 어떻게 했냐? 누가 봐도 이게 10,000원짜리 회사, 여러분들이 관찰할 때 이게 밸류에이션이 10,000원짜리 회사인데 그리고 시세도 지금 한 12,000원, 3,000원 밖에 안 돼. 근데 이게 10,000원짜리 회사를 갖다가 10만원까지 10배를 먹고 싶어 해, 작전 애들이. 10배를 뻥튀기 시켜 먹고 싶어 해. 그럼 10만원까지 이게 뻥튀기 시켜야죠, 10,000원짜리.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안 돼요. 이제 그 시장에서 그게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금감원이 다 누치를 채, 그 정도가 되면. 그래서 그게 거의 불가능할 때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은 전략을 어떻게 되냐? 주가를 먼저 떨어뜨려요. 왜? 싸게 매수를 해야 조금만 올라도 10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이게 가치 평가가 10,000원짜리 회사를 갖다가 작전 애들이 보통 이게 이제 얘네들이 감을 봐요. 이 회사를 얼마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기의 그 감을 먼저 이게 봐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봤을 때 10,000원짜리 회사인데 지금 12,000원, 3,000원 가는 회사가 이게 얘네들이 보니까 한 3만 원은 힘들고 25,000원에서 28,000원? 지금 한 12,000원, 3,000원인데 이게 저기 한 28,000원, 9,000원, 29,000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럼 얘네들은 이걸 갖다 10배를 먹으려고 하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작자들은 10배를 먹으려고 하면 나중에 최고 맥시멈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기네들이 이게 올릴 수 있는 게 3만 원은 힘들고, 왜냐면 그 2만 원 단위, 3만 원 단위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미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게 약 25,000원에서 29,000원 사이가 딱 좋아. 거기까지는 이게 가능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서 많이 먹으려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이 주가를 일시적으로 확 떨어뜨려야 돼요. 자기네들이 싸게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10배를 먹으려니까 10배를 먹으려면 우리가 2,500원에서 2,900원까지 이걸 떨어뜨려야 돼, 작전 애들이.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잘하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 회사가 도산할 것처럼 설레발치면.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 때 10,000원짜리 있던 회사를 갖다가 29,000원에서 25,000원까지 실질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보통 2차 매입 구간까지 들어와요. 그렇죠. 25,000원에서 29,000원. 2차 매입 구간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딱 넣고, 1토크를 또 다시 100만 원치를 또 1토크 25%, 밸류에이션 때 25% 떨어졌을 때 그때 또 매입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초보자이기 때 잘 모르기 때문에 ETF에 있는 거는 날고 기는 전문가들이 괜찮은 회사들만 다 이게 상위에 넣어놨기 때문에 도산할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서만 그것만 그 안에서만 선택하기를 제가 권유를 해드리는 게 그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을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걸 갖다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어장이죠. ETF, 고배당 ETF 그 어장에서 괜찮은 종목만
저평가된 종목이 들어오면 그때 이렇게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작전 애들이 이게 거의 10분의 1 토막도 돼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 돼요. 그럼 그때 들어가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면 회사가 망할 것처럼 설레발 겁나게 치고 다녀요, 얘네들이. 그러면 그걸 갖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치평가와 이 회사에 대한 이게 충분한 이게 통찰과 이게 탐구와 탐색 그리고 연구가 돼 있고 자기 분석이 확실한 이게 돼 있으면 10%까지 더 여기서 25%인데 10%까지 떨어졌어. 10분의 1 토막까지 났어. 그러면 3차 매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더 좋고 그 대신 그 종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ETF 고배당 ETF에다가 적어. 근데 그 고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성까지 떨어진 경우는 거의 있지는 않아요. 가끔가다 있는데 굉장히 이게 아주 드문 경우죠.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캐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률을 안겨주게 되겠죠. 이제 10%까지 떨어진 회사를 여러분들이 매입하게 되면 나중에 요요만 해가지고 자기 평가 금액까지만 와도 네 이렇게 1000%죠. 1000% 수익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해요. 금액이 너무 적어도 제가 봐도 이게 감이 안 오고 금액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 멘탈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1토크라고 해요. 한 토크, 한 단위. 투자할 수 있는 한 단위, 토크, 한 종목. 근데 한 종목이 가격이 떨어지면 또 2차 매입, 3차 매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토크를 자기의 재정 상태와 내 근로소득을 비율을 해서 그걸 1토크를 한번 정해준 거죠. 어떤 사람들이 1토크가 돈이 자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억 이상이, 순자산이 10억 이상이 되는 사람은 1토크를 1000만 원으로 잡아도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1토크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만 원으로 이제 근로소득이 한 300만 원 돼도 1토크를 100만 원을 잡는 거를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자산이 없어도. 그래서 최소한 1토크를 그냥 100만 원으로 먼저 시작하기를 저에게는 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원칙이죠. 1토크를 100만 원 하고 반토막 50%가 떨어지면 오마이 땡큐 사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서 좋고 여기서 오르면 좋고 오르면 올라서 좋고 떨어지면 더 좋고 여기서 또 떨어지면 더 좋고 그 대신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이 확신이 있어야지. 이제 진짜로 부도날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다가 이제 상장 폐지도 부도날 회사를 갖다가 이제 이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ETF 안에 있는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만 제가 여러분들이 분석하기를 처음에는 권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부도날 회사인지 아닌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찰할 능력이 없잖아. 근데 이런 ETF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 자체를 넣지를 않아요. 얘네들이 이미 그 날고기는 전문가들이 다 그거는 이게 선별을 해놨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그런 회사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그거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산을 권유해 드린 겁니다. 그럼 분산해야 되고 100개 하나가 정말 그런 부도난 회사가 있어도 그걸 갖다가 분산을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하나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안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분산을 하라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에게 자기 밸류에이션 하고 자기 밸류에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1차에서 3차까지 매입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설명드렸어요. 이제 보통 시장 괴리 현상이 한 번씩 일어나요. 보통 세력들이 장난을 쳐요. 작전 세력들이 장난치기 때문에 이런 괴리 현상이 이게 잘 보면 3차 매입까지 할 수 있는 기회도 포착을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 하시면. 3차 매입까지 이제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굉장히 큰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이 와요. 이게 보통 이게 흔하게 작전 세력들이 의도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어떻게 뭐냐면, 이제 시장에 패닉 현상이 한 번씩 일어나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2020년도에 저기 3월 달에 코로나 사태 때 그때 패닉 현상이 다 일어나죠. 그때 주가들이 다 겁나게 이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잖아요. 네. 그 패닉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와요, 그게. 이제 그때가 보통 이게 반토막까지, 여기까지는 보통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괜찮은 우량주들도. 이게 두 번째 경우, 이제 세 번째 경우가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약간 불황, 호황을 이렇게 번갈아 가는 시기가 있고, 공황 상태가 오는 시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시기에도 이제 이게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 경우예요. 이제 여기서 요거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 강의는 여기서 그냥 이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저기 50%, 25%, 10%의 법칙, 1차에서 3차 매입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이제 또 하겠습니다.